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연주에서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는 그런 점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선, 이제부터는 이 로망스를 초급자가 연주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정말 이 아름다운 클래식 기타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음색, 또 음량,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운지, 그 다음에 오른손의 기법, 이런 것들을 아주 심층 분석을 할 겁니다.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그런 레슨을 한번 이 로망스를 통해서 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판서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화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악보는 판서를 굳이 전체 다 이 음표들을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멜로디 파트만 제가 운지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시고요. 자, 위에 한번 보시죠. 왼손의 운지를 연구를 해야 한다. 왼손이면 이제 이 손이겠습니다만. 자,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끊기지 않고 부드러운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가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거 뭐 기본이죠. 음이 끊어져서는 이제 음악의 어떤 부드러운 연결이 일부러 스타카토를 해서 끊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다른 곡이면 뭐 괜찮습니다만 대부분의 곡들은 그렇지 않죠. 연결이 잘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운지를 연구를 이제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악보에 보시면 처음에 자, 7플랫 C에 당연히 새끼손가락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악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4. 일단 제가 비브라토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미끄러졌죠? 예, 미끄러지는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악보에는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지금 해 놓았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에는 이 악보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들어있지 않고 제가 지난번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제 밴드 있죠. 밴드에 로망스 운지를 다시 이제 특히 장조 부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악보를 제가 다시 여기 보면 운지의 제 이름이 있죠. 운지 김경훈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악보를 이렇게 사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조와 장조 두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 악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교재에도 이게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자에 와서 다시 편곡과 운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이메일을 이제 주소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파일을 전부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근거한 운지를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악보에 지금 기존의 교재에 들어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은 제가 동그라미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메일로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제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솔을 1번으로 하지 않고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4번으로 둥깁니다. 누릅니다. 그리고 솔에서 C까지 쭉 길잡이 가이드 핑거로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고요. 이제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전공생이나 뭐 대가들이나 또 일반 아마추어들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소울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어로 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려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레가토를 생각하지 않고 운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소울 음이 끊어져요. 보세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순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땅 하려고 하니까 버겁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저도 연주를 해보면서 차라리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서 이제 처음에 개방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개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좋은 자세로서 누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각도로 보시면 그죠? 좋은 폼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번으로 해도 끊김이 없고 잘 넘어가서 문제가 없다면 사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제 경험상 또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상 저는 4번이 1번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마디수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마디예요. 여섯 번째 마디인데 우리의 그 교재 악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여기 쳐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도 멜로디와 반주에 해당하는 2번, 3번 줄 계명이 시솔이 아니라 미도로 바뀌죠. 여기서부터 오 플랫의 히야, 발해를 하도록 기존의 악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모범 연주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서 여기서 세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앞에서 쳤던 대로 개방현으로 그대로 쳤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악보에 있는 대로 여기서부터 세히야를 해서 미와 도가 나오도록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까만색 음표가 있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미리 세하를 하는 것.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선택을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 동그라미 한 부분들은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연결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여기는 연결이 아니라 화음의 차이죠. 그래서 화음 색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미와 도라고 하는 음이 먼저 나오는, 즉 A 마이너의 음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조가 가지고 있는 마 단조의 그냥 E 마이너로서 마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했든 아니든 여기서부터는 세히야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히야 칠러 와서 자,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좌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제가 동그라미를 한 레샵. 자, 세히야 7에서 전체 발열을 다 하고 3번 선에 8플랫을 눌러서 이제 이게 B 코드예요. B 코드에서 이 두 개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제 각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손.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도샵으로 도로 파고 들어가야 하죠. 이때 2번을 이제 떼면 안 되니까 약간 손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약간만 돌아야만 반지 손가락이 8플랫의 도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베이스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번 선의 베이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 여운 있죠. 뭔가요? 이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지를 자신의 귀로 듣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남아있죠. 근데 이제 손가락을 돌리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다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 음들이 잔음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가 약간 변화가 있더라도 음들이 끊어지지 않는 대단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예,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신의 손에 적당한 현장의 악기, 제가 이제 물음표를 붙여 놓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강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 중에 어떤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손이 좀 작으셨어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11플랫이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는 뭐 고사하고요. 중간에도 가지를 못하고요. 겨우 이 플랫 정도에 와서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손이 작은 걸 어떡하겠나. 유난히 또 그분은 새끼손가락이 많이 짧았어요. 전체가 작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쓰고 있는 기타는 여기 이제 적당한 현장이라고 했죠. 현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너트, 상현주에서 아래쪽에 하현주까지의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타들의 사이즈가 650mm예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흔히 우리가 이걸 뭐 표준 사이즈다, 표준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죠요. 이게 뭐 굳이 표준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640mm도 상당히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트에서 이 브릿지까지, 새들까지 650mm, 65cm. 그 다음에 64cm면 조금 짧아지죠. 1cm 정도. 그러나 640을 여기 지금 플랫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칸이죠. 그러면 12칸에서 조금 불과 이건 5mm 짧아지거든요. 여기 전체가 1cm니까 여기 절반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불과 5mm 밖에 안 돼요. 5mm를 12칸으로 나눈다? 글쎄요, 거의 표가 없습니다. 큰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30mm. 630mm면 2cm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절반이니까 1cm가 줄어들죠. 1cm면 그래도 조금 표가 납니다만, 그것도 오늘 제가 이 대면 수업을 했던 그 여자 학생 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기타 서클에 610mm 기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럼 자그마치 이제 650mm보다 4cm나 짧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2cm나 짧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타를 학생한테 잠깐 이제 들여서 한번 쳐보라 했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기타로 하니까 로망스가 가능해지더라 이거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자신의 손의 크기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기타의 사이즈는 자신이 얼마든지 공방에 주문을 해서 작은 사이즈로 주문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기타가 작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조금씩 좁아지는 것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단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이 정말 타고난 손이 정말 작다면 작은 기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그래도 큰 기타 통도 작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바디도 약간 작아지고요. 그렇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결코 이제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된다. 내가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리하게 잘못해서 막 벌리고 과도한 연습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넘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큰일 나면 손을 다치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인대를 다치게 된다든지 그러면 기타를 즐길 수 있는 기타를 이제 못 치게 돼요.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쉬었다가 다시 재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로망스 이 부분 아무래도 나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을 한 것처럼 너무 무리다, 손이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하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1편은 마치고요. 2편에 가서 나머지 부분들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